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보름 정도를 제가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갔다 와서 오늘은 제가 좀 경험한 그리고 느낀 점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일단 오늘의 타이틀은 자폐 아이는 잘못이 없다입니다. 태어났잖아요.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니까, 그리고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는 우리 아이들을, 자폐를 가진 아이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그리고 비장애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또 고쳐줘야 할 대상으로, 그리고 저는 고쳐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회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경시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저는 그거를 지난 보름 가까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역에서든 지하철이든 버스에서든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의 자폐 아이, 자폐 성인과 동행하는 부모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느낀 것과 또 미국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폐는 디시즈가 아니에요.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회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저희 가족들, 특히 자폐인들에게 푸시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인정치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도 되게 자유롭고 자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근데 저 시면에 certain 지역을 가거나 어떤 특정한 곳을 가면 자폐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음을 종종 느낍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특정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폐 아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다른 감각으로 경험하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다름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적 규칙에 맞지 않는다 해서 우리 아이들은 틀리다, 고쳐야 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다름으로써 다르게 세상을 보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회가 우리 이런 장애인들과 공존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은 하나, 그러나 나는 공감치 못하겠다라는 어떤 사회적, 암묵적 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폐인에게 가장 어려운 거는 경시나 무시나 따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지하철 그리고 기차역 그리고 버스에서 마주쳤던 그 몇몇의 부모님들은 폐쇄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스레드에 이 이야기를 올렸더니 어떤 부모님이 제발 물어보지 말라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아이는 태권도 잘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 우리 아이는 축구를 잘해요, 우리 아이는 음악을 잘해요, 우리 아이는 컴퓨터를 잘해요. 이런 그 많은 잘한 존재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자폐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서툴러요. 왜 이런 얘기를 못하냐는 거죠. 제가 물어봤을 때 한 어덜트 자폐 성인의 부모님 말은 못해요까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인 자폐인이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계속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말은 못하지만 뭔가 소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아이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 수화도 쓰고 눈빛으로 이 아이가 그렇다고 이 상대방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제가 말을 스탑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 차단을 당했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 왜 그러는지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저도 자폐 아이를 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이가 컨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막아버린다. 부모가 상처를 받았어요. 알아요. 또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상처를 받을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폐쇄를 하면 안 돼요. 누군가 우리 아이의 자폐임을 인정하고 가까이 온다면 열어줘야죠, 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어줘야 돼요. 인사라도 하이하라 그러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말은 못하고 행동이 부적절할지라도 하라고 열어줘야 된다는 게 요번 한국 방문에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의 그룹홈도 다녀왔어요. 몰랐던 저의 오랜 친구가, 물론 이제 오랜 친구 한 3, 40년 된 친구인데 연락을 1년에 한 번 정도, 왜냐 한국과 미국에 살고, 그리고 그 대신 한국에 나갈 때마다 만나는 친구 그룹 중에 한 명이에요. 처음으로 그 친구가 자기가 자폐인들과 일한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친구가 일하는 그룹홈에 가서 그들의 삶과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듣고 보고 왔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오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픕니다. 그 가족한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차단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내가 상처받기 위해서 차단을 해버리면 우리 아이가 앞으로 나갈 일이 어려워요. 일단 집안에서 폐쇄당했죠. 사회는 이들을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거기를 못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먼저 상처를 받더라도, 물론 아파요. 괴롭고 힘듭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사회와 자폐 아이와 이 중간에 부모라는 창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을 열어주고 닫는 거.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자폐 아이들은 소셜리 어렵죠. 사회적 관계가 어렵고 소통이 어렵고 이들만의 세상에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 부모만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근데 간혹 이 밖의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까지 넘어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들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사는 부모가 이 부분을 문을 열어주든지 창문을 오픈해 놓든지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어 오픈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폐 아이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 사람들은 오픈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오픈하는 이 그룹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 치료사들, 사회복지사들에게만 오픈이 돼 있어요. 이들은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듦을 감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 이번에 너무나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 게, 장애를 가진 게, 자폐를 가진 게 잘못이 아닌데 그냥 막혀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넓게 보면 내가 오픈을 했어도, 우리 부모가 이 사회와 자폐 사이에 이 가운데 있는 걸 오픈을 했어도 이들이 소통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어차피 보는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폐와의 사회 소통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 막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폐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 성인 아이를 보고, 성인 그분을 보고 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서 아이가, 그 어른이 말할 기회도 차단을 당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차였어요.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엄마가 그 중간에 통로를 두고 제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자폐를 키우는 아빠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나 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폐가 있어요까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폐 경중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토요를 갖고 놀고 있다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 어린 아이들 알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차단당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우리 부모가 아이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외부인에게 차단을 할까? 제가 뭐 기차 안에서 키드내핑을 하겠어요? 납치를 하겠어요? 아이를 해를 가하겠어요? 저도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받지 않은 부모의 보호 본능이 있는 것,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모 스스로도 보호하려고 있다는 것을 전 또
배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사회를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아이가 죄가 없는데 태어난 거 자폐 아이가 잘못된 아이가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아이를 잘못된 아이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인격체예요. 사회에서 존중받으려면 그 배리어를 장애물을 걷어줘야 돼요. 근데 부모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 아이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 존재를 좀 데리고 나와야죠. 저도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저 안에 우리 아이가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소리를 지르는데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특히 비행기 같은 거 타는 거 갇힌 공간에서 열 몇 시간 혹은 짧게는 1시간에서 13시간 1시간은 도메스틱 라인이 보통 1시간이고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멀게는 한국까지 가는 13시간 라인이 그래요. 뭐 돌아올 땐 10시간이지만 근데 이런 아이에게 상대방 앞에 혹은 뒤에 특히 한국처럼 폐쇄적인 그 장애인들에도 오픈되어 있듯이 마인드를 안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관용을 구하고 배려를 구할지언정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이런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같이 살아야 되는 걸 인식하게끔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상적인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따뜻한 시선으로 볼 것인가는 우리 부모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을 게 아니라, 그걸 아이를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싶은 건데 그걸 막는 게 부모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이 아이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를 다른 이에게, 다른 커뮤니티에, 이 아이가 속한 사회에 알려줄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을 때 내놔야 돼요. 저희 아이는 자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에서 우리 아이가 소통할 수 있도록 이것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참아주시거나 혹은 배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지하철에 가니까 임산부 배려석이 있어요. 우리가 임산부는 불편해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배려석을 나눠줬습니다. 핑크색으로. 근데 아무도 앉지 않아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동안 앉으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요 한 15일 동안. 그리고 노인 약자석에도 되게 한국인의 그런 그 시민의식은 좋은 것 같아요. 뭐 간혹 이제 빌런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안 앉으셨고, 저도 사실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불편해. 근데 남들이 볼 땐 그렇게 불편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몸이 좀 아프고 어렵지만 노인들을 보면 자리도 양보해 드렸어요. 그건 사회적 배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장애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자폐 아이라는 걸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얘는 자폐가 있어 좀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배려를 해줘야지라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부모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는 그 비트윈에서 너무 어렵죠. 우리 맨날 아이를 데리고 가면 전쟁터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그리고 그러서 아이를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야 해서 그런 것을 막 준비하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부모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나라는 인격체야 솔직히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나라는 인격체, 아빠라는 자체 혹은 엄마라는 자체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성질이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큰 방패가 되어주되 아이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블락하는 월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transparency, 볼 수 있게 해주고 숨을 쉴 수 있게 소통해 줄 수 있는 어떤 바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 사람들을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사회를 설득시키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스탑해서도 안 되지만 또 이 아이와 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렵고 힘듭니다. 뭐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그 자폐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부모와 사회가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부모는 우리 아이를 인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한테라도 오픈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자폐를 기르는 그러니까 키우는 아이가 혹은 부모가 혹은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자폐가 있나 봐요. 그랬을 때 예,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수월치 않습니다. 알아요. 그럼 뭘 좋아하고 그러면 아이랑 그게 짱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스몰톡이 약하다는 거 알아요. 안 한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었고 저도 이게 미국 와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스몰톡을 함으로써 아이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가 아이 나름대로 stranger, 상대방과 혹은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부모가 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아이는 정말 고립돼요. 맨날 아는 사람들한테서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살아가는 곳이 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군요. 테라피스트도 졸업해요. 치료도 졸업해요. 때로는 치료가 나이가 많아서 혹은 치료의 순간이 안 와서 가정 형편 때문에 모든 것들을 스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우리 아이의 장애를 그리고 자폐를 인지하고 말을 걸어온다면 오픈해주는 그런 열린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 자폐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했으면 살인자의 부모 혹은 여러 크리미널의 부모들은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건 잘못을 했으니까, 사회에 피해를 줬으니까,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그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아요. 불편하다는 게 피해하고 좀 다르죠. 불편한 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 그 사람들은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좀 움직여도 그 사람 편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려워요. 그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과 사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폐는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힘내시고 아이를 이렇게 감추거나 숨기거나 혹은 그 아이가 말하려고 사회와 소통하려는데 막는 역할이라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회도 인정하고 사회도 받아들이고 할 거라고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